여러분, 요양원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혹시 임대가 안 나가는 상가나 유치원, 모텔 건물을 가지고 계셔서 요양원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알아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변에서 어르신이 요양원 가기 싫어하는데 사업성이 있겠냐고 말리던가요? 단언컨대 그건 그냥 과거의 편견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이미 고령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혜택을 줄이면서 요양원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무려 8만 개의 침상이 부족한 게 지금 차가운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요양원은 여전히 초블루오션이라는 뜻이죠. 물론 제대로여야 돼요. 그런데 왜 제 주위에는 요양원 하다가 망했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단 한 명 차이, 단 한 평 차이의 법적 구조를 모르고 무작정 크게 지으면 돈 벌겠지 하고 덤볐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은 일반 자영업이 아닙니다. 철저한 법적 구조로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자,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계약서에 여러분이 사인하기 전에 예비 원장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요양원 창업 핵심 치트키 탑 5를 완벽하게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딱 15분만 투자하셔서 수억 원의 리스크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5. 요양원을 해도 될까? 수익이 나는 최적의 평수입니다. 자, 요양원의 창업의 첫걸음은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죠. 주간보호센터와 달리 10인 이상 요양원은 자가 건물이 필수입니다.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 건물 어차피 150평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노는데 여기다가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저한테 실제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한 개층 바닥 면적이 최소 75평 미만이거나 건물 전체 규모, 평수가 세 가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창업을 다시 한번 재고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200평 내외, 200에서 210평 정도. 두 번째가 350평 내외. 세 번째가 520평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양원은 어르신 한 분당 필수 법적 면적이 7.1515평, 23.6제곱미터로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 한 층 한 층이 너무 좁아서 2층, 3층, 4층 야금야금 쪼개지게 되면 층마다 관리해야 되는 요양원 선생님들, 추가 인력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됩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인건비 때문에 적자를 보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땅에 건물을 지으면 이 평수가 나오는지, 내가 가진 건물이 구조에 맞는 요양원 구조에 맞는지 이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 이게 5위 치트키입니다. 탑 4. 단 한 명 차이로 월 600만 원 날리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예비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뭐냐면요. 침대 수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입니다. 아닙니다. 요양원 수익의 핵심은 정원수하고 법정 인력 배치의 관계에 있거든요. 특히 49명과 50명, 이 단 한 명의 차이가 요양원의 운명을 가릅니다. 47에서 49명까지는 인력 효율이 극대화되는 황금 구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정원이 딱 50명이 되는 순간 법적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50명이 넘으면 현장 돌봄 인력 외에 특수 관리 인력, 지원 인력 3명을 무조건 추가 채용해야 됩니다. 어르신 한두 분 받아서 늘어나는 매출보다 추가되는 인건비 500에서 600만 원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에요. 돈 1000만 원도 쓸 수도 있죠. 이 어르신이 조금만 빠져도 순수익이 급락하는 마의 구간, 저는 여기를 고리곡,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비를 넘으려면 아예 70인 이상의 대형 시설로 가야 비로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납니다. 내 자금으로 49인으로 최적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대형으로 우리가 오픈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것, 이게 실패하지 않는 핵심 공식입니다. 요양원 오픈하기 위해 알아야 될 탑 3, 네이버 부동산으로 대박자리 찾아내는 손품 기술. 자, 규모를 정했다면 이제 땅이나 건물을 구해야 되겠죠. 혹시 아직도 공기 좋고 물 맑은 산속에 요양원 차려야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10년 전 얘기입니다. 요즘 보호자들은 자기가 사는 도심 가까운 곳, 언제든 퇴근길에 면회 갈 수 있는 곳, 실제로 가지 않아도 그런 곳, 도시 근교형을 선호하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산골에 계시면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출퇴근을 못해서 직원 구하기가 힘듭니다. 직원이 없으면 어르신을 못 받고요. 그러면 결국 문 닫게 됩니다. 그럼 좋은 자리는 어떻게 찾을까요? 현장 가기 전에 컴퓨터부터 키세요. 그 다음에 손품부터 파셔야 됩니다. 방법은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마이 통계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목표 지역의 노인 가구 수, 그 다음에 장병 등급 인정자 수,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실과 지도 앱을 켜고 해당 지역 요양원들의 정원과 현재 입소율을 분석하는 거예요. 물건 주의를 분석하시라는 거죠. 주변 경쟁 기관들이 왜 만석인지 아니면 왜 차지 않았는지 온라인 마케팅은 하고 있는지 품품으로 180% 이상 분석한 이후에 직접 방문을 하시고 발품을 파셔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종합병원이 가까이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탑2. 국가지원금의 환상과 대출 제한의 현실. 인터넷 검색해보면 요양원 창업하면 국가에서 억대 지원금 준다 달콤한 광고가 많죠.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한 20%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무상 창업 보조금 같은 거 요양원에 없습니다. 고용 관련 소액 지원금이 있을지언정 수억 원이 드는 건축비나 리모델링비를 그냥 주는 나라는 없어요. 결국 대표님 자본과 금융권 시설 자금 대출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지침 알려드릴게요. 요양원 지침상 건물의 감정평가액 대비, 이게 사실도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건축 이 금액에 들어간 금액 대비 80% 이상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액을 보니까 80% 이상 잡혀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너무 무리하게 일으켜서 요양원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 하고 나면 건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 이후에 물건이나 이런 거 사다 보면 30~40%는 순수 자기 자본으로 쥐고 계셔야 안정적인 승인이 나고 개원 초기 공실 기간이잖아요. 요거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대출 다 당겨주겠다. 얼마 안 가지고 있어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금융 브로커들에 속아서 요양원 계약서에 요양원 만들겠다 사인하시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무조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마지막 탑1. 원래 탑1에 요양원 오픈 단계를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고정 댓글에 넣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사실 뭘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수익구조일 것 같아요. 예, 투자비 수익구조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저희가 29인 기준으로 26년 현재 만석 운영했을 때 도대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영수증을 찢어보겠습니다. 먼저 월 매출입니다. 어르신의 등급별 수가, 그러니까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고려했을 때 29인 만석 기준 월 매출은 7,200에서 8,700만 원 선으로 들어옵니다.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 수입도 있긴 한데 이건 들어오는 대로 다 나가기 때문에 실비정산으로 빼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월 고정 지출입니다. 29인 요양원을 돌리려면 시설장님인 원장님을 포함해서 간호인력, 조리원, 그리고 입소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등등등 모든 직원들 포함해서 15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26년 최신 인건비와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월 인건비만 4,800에서 5,300 정도 고정으로 나갑니다. 왜 이렇게 짧게 하느냐? 이거 영상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하나씩 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고정 댓글에도 넣어드릴게요. 여기에 식재료비, 건물관리비, 그리고 건물 대출 이자 등을 빼고 나면 지출이 마무리됩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9인 만석 기준으로 원장님이 매달 손해지는 현실적인 순수익은 약 1,000에서 1,300만 원 정도로 수렴합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엄청난 대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가 안 나가고 실제 가지고 계신 건물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마이너스 났던 내 건물의 가치를 올리고 어르신을 모시는 고귀한 복지 사업을 하면서 복지 사업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수익으로는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구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자세한 수익 구조 고정 댓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요양원 창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최적의 평수, 인력 구조, 입지, 자금, 그리고 실제 수익까지 한 편으로 정리를 해드려봤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노출하면 좋긴 하겠지만 다 하지 못한 영상들은 따로 찍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정리를 해서 5가지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400개가 넘는 기관의 창업을 동반하면서 창업뿐만 아니라 경영까지 같이 동반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저희 국회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요양원 창업은 철저하게 준비하면 리스크가 적은 최고의 블루 오션이지만 대충 알아보고 계약서에 쌓아놓으면 다 알아서 해주겠다 이런 거 잘못하면 평생을 후회하는 족쇄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치트키를 바탕으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충분히 하셨고 이제 진짜 날카롭고 구체적인 질문들이 생겼을 때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잘 아는 것 같아 이런 상황일 때 그때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될 텐데 그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저 천천박사에게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예, 일생에 단 한 번만 가능하니까 공부하시고 하시라는 거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표님 자산 현황과 지역에 맞는 진심을 다해서 지역에 맞춰서 진심을 다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요. 무료 상담은. 그래서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공부를 먼저 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